BTS.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옆에 섰어. 속도의 단위 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요. 거리를 속도로 시간으로 너왜 나누고 이응 못해? 하지 마. 손 잡고 싶다고. 네가 아까 다른 거 잡았잖아. 자,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을 만약에 xt라고 했을 때 t1에서의 위치를 xt1, t2에서의 위치를 xt2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균 속도를요. 자전거 같다. 짜잔 짜잔. 이렇게 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T1, T2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T1을 어디로 당기면 되겠어요? 여기로 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극한으로 T1을 T2로 당기면 xt2 xt1이 되면서 우리 얘 무슨 계수로 배웠죠? 미분 계수로 배웠죠. 어디서 미분 계수예요? x가 t가 t2일 때 따라서 속도는요 위치의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속도를 구할 때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두 번 미분하는 거를 이계도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근데 요 이계도함수는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잘 안 구합니다. 거의 여기까지 구해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언제 만나냐면 기말고사 때 볼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때 볼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적이면 중간고사를 어디까지 보냐면 평균값 정리까지 보고요. 기말고사를 극대극소부터 정적분의 활용까지 볼 거거든요. 근데 얘가 두 번 나와요. 미분에서도 한 번 나오고 적분에서도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고 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인데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속도를 적분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미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적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나올 때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유형이. 그래서 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배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또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선택 미적분의 미분에서 또 나오고요. 선택 미적분의 적분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알아두셔야 돼요. 위치를 미분했을 때는 속도, 속도를 미분했을 때는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온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행히 수2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와 위치에서는요 어디에서의 운동을 배우냐?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배워요. 따라서 우리 이미지 뭐예요? 나 혼자가 T가 0일 때 점이 요점일 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두 가지 운동밖에 안 배웁니다. 대신에 여기 대부분 분들이 미적분을 할 거라서 얘가 확정돼서 미적분으로 가시면 평면 좌표에서의 분기로 바뀌어요. 선택과만 바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벡터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벡터 개념까지 들어가고 도형에서의 활용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미적분 갔을 때는 조금 푸는 방법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수2를 배우고 있으니 수2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면은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운동을 양의 운동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갈 때를 음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속도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요. 이때 속도의 부호는 음수가 돼요. 근데 이게 말 문제인데요.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속력은 방향이 중요할까 아니면 수치만 중요할까? 수치. 그쵸. 그래서 얘는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속력을 물어봤는지 속도를 물어보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속력으로 물어봤을 때는 절대값으로 가셔야 되고 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방향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방향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막 가다가 아빠가 유턴해요. 유턴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죠? 유턴. 핸들을 돌려요.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유턴을 멈춰야 돼요. 드리프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행의 달인. 우리는 이니셜 D가 아니에요. 일단 멈춰야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멈춰야 돼요. 스톱.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뭐냐? 멈추는 그쵸. 시점. 속도가 뭐가 되는 시점? 0. 0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가 방향이 바꾸는 거라서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면 뭐가 0일 때 찾으면 돼요? 속도가 0일 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의 전체 예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왜 근데 진짜 레알 돌리다. 그죠? 조금만 참으세요. 20분 안에 끝나요. 오케이. 아니 10분 너무 참을 것 같아. 거짓말. 야, 나 자, 위치에 대한 시계요. 저번 주 핸드폰 사용량 3시간 15분 하루에. 나쁘지 않네. 플러스 12t래요. 시험이었잖아. 그러니까. 자, 첫 번째 t가 0에서부터 2까지 들어갈 때 평균 속도를 구하죠. 두 번째 4번 받았어? t가 1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래. 다 맞았어? 겠냐? 뭐야? 세 번째 뭐 어떻게 맞았어? t가 1일 때 순간 가속도 구하래. 순속. 네 번째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하래. 아 힘들어. 야 지금 서서 수업하시는 분 앞에서 앉아서 참나. 너 정말 정확한 말이었어 방금. 자, 평균 속도 구합시다. 2초부터 0초까지예요. 그럼 t에다 2 넣으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 0 넣으면 0이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xt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가 되고 t가 1일 때니까 1 넣으면 9가 자, 순간 가속도는요. 자, 얘는 순간 가속도는 a로 나타냅니다. 속도는 원래 v이고요. 얘는 얘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t가 돼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아니면 가속도가 줄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이 vt가 0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타임머신은 없어요. t가 0부터 시작이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초 후. 그래서 t 바뀌는 순간 2초 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딱 유형 3개만 하시면 돼요. 얘는 첫 번째 갑자기 공을 위로 쏩니다. 나도 쏘고. 아, 자, 높이가 10m 위래요. 여기서
출제자의 꿈이 좌절될 것이라는 시. 공이 쏜대요. 그럼 총2 가지가 나올 수가 출제자요? 총3 가지. 첫 번째 숙생의 꿈이 좌절돼. t가 1일 때의 가속도를 물었고요. 두 번째 아, 최고 높이를 졸려. 물었고, 세 번째 땅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예요. 물리 아니. 떨어졌을 때. 속도. 자, 이 세 개 중에 뭘 제일 많이 물어볼까요? 3번. 그렇죠. 3번이죠. 얘가 1바, 얘가 2바, 얘는 거의 안 물어봐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식을 문제에서 줍니다. 식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 위에 쏘아올린 공의 높이가요. 일단 이거 옛날에 막 풀어보지 않았어 이런 거. 이차함수 활용해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높이 같은 경우는 왜 안 물어보냐면 이차함수 활용 풀듯이 풀어도 돼요. 완전 굿이잖아.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 t가 1대 가속도래요. 그러면 저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5에 얘를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최고 높이입니다. 얘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수트를 배웠으니까 미분 한번 써봐야겠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5가 속도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 딱 찍고 내려와요. 그럼 이 최고점을 찍을 때 속도는 얼마일까? 0. 그렇죠. 그럼 t가 얼마일 때다? 2분의 1일 때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이참수로 어떻게 푸냐? 결국에 이참수의 곡선이니까 최고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축에서 나오겠죠. 축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똑같죠. 그래서 최고 높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이참수 문제 푸시면 되는데 얘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지? 자, 땅에 떨어졌대요. 위치가 얼마일까? 0. 0일 때죠. 그럼 h가 0일 때니까 이때 t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나눠보면 t가 2일 때겠죠. 그 2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요게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창의음악으로 돼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여러분들 책에는 130쪽에 나오는 문제인데 가로등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해? 자, 예를 들어서 4.8m의 높이의 가로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1.6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대요. 여기서부터. 그때 얘가 뭐가 생기겠어요? 사람이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의 길을 구하는 거. 그림자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속도가 매분 70m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이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즉, 뭐 구하라는 얘기냐? 속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요 파란색을 그려보니까 무슨 각형이 생기겠어요? 삼각형이 생기죠. 직각삼각형이. 그 다음에 이렇게도 뭐가 생기겠어요?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닮은 거. 닮음이죠. 그럼 4.8대 1.6은 요 길이를 간거리를 y라고 할게요. 는 x 플러스 y 대 x인근까지 되시겠죠. 네. 여기가 3대 1이니까 그럼 x 플러스 y는 3x, y는 2x까지 잘 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춰요. 여기서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몇 분이라고 했죠? 매분 70m의 속도래요.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요? 70t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y와 t에 대한 관계식,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뭘 구해야 되냐? x와 t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70t는 2x, x는 35t고 얘 미분한계 속도니까 그래서 얘 변화율이 35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미분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 적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계산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8장 유제랑 기본 문제까지 푸시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 8장 유제 기본 먼저 다 푸시고 다 푸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프린터 하나 줄 거예요. 22문제짜리. 얘는 7장이랑 8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까지 오늘 할 거예요. 요 풀이까지 끝나고 나면 8장 연습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8장 연습 문제밖에 없습니다. 와. 네, 에어컨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 문제랑 유제부터 먼저 푸시면 되시겠어요. 5분만 자고 일어나도